혹시 여행 사진 찍을 때마다 머리가 눌려 보이고 얼굴에 생기가 없어 보이신다고요? 드디어 찾으셨습니다. 딱 7분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음 여행에서는 20년은 젊어 보이는 사진을 찍을 수 있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대부분 분들이 여행 준비할 때 옷이나 일정만 생각하지 정작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헤어와 피부 관리는 소홀히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막상 현지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이게 내 모습인가 싶어서 실망하시는 거죠. 하지만 오늘 알려드릴 방법들을 따라하시면 여행지 어디서든 품격 있고 건강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시니어 분들의 여행 스타일링을 전문으로 도와드린 스타일리스트입니다. 그동안 수백 분의 여행객들과 함께 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가 좋았던 헤어와 스킨 관리 비법만 골라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복잡하지도 않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아요. 하지만 효과는 정말 놀라우실 겁니다. 여행 전날 밤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급하게 머리 감고 드라이해서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막상 여행지에 도착하면 어떻게 되나요? 비행기에서 몇 시간 앉아 있다 보니 머리는 눌려서 볼륨이 없어지고 기내의 건조한 공기 때문에 피부는 푸석해져 버리죠. 더 속상한 건 현지에서 사진 찍을 때입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는데 정작 내 얼굴에는 생기가 없어 보여서 여행의 즐거움이 반감되거든요. 특히 우리 시니어 분들은 피부 탄력이나 모발 볼륨이 젊을 때보다 줄어들다 보니 더욱 신경이 쓰이실 겁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럽 여행을 갔는데 첫날부터 거울 보기가 싫어서 사진도 제대로 못 찍었어요. 그렇게 기다렸던 여행인데 너무 아쉬웠습니다. 이런 경험 여러분도 한 번쯤은 있으시지 않나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릴 방법들만 알고 계시면 이런 고민은 완전히 해결됩니다. 실제로 이 꿀팁들을 적용하신 분들은 여행이 끝나고 나서도 사진을 자주 보게 되더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왜 이런 팁들을 알려드릴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저는 20년 전부터 시니어 분들의 스타일링을 전문으로 해왔습니다. 특히 여행 스타일링 분야에서는 꽤 많은 경험을 쌓았죠. 처음에는 젊은 분들 위주로 일했는데 어느 날 60대 고객분이 찾아오셨어요. 딸과 함께 하는 일본 여행에서 예쁜 사진을 찍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시니어 분들의 고민을 본격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젊은 분들과는 완전히 다른 고민들이 있더라고요. 머리숱이 줄어들어서 볼륨 내기 어렵고 피부가 건조해지기 쉽고 또 장시간 여행으로 인한 피로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는 문제들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니어 분들만의 특별한 케어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부과 전문의 헤어 디자이너들과도 협업하면서 나이가 들어도 아름다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냈죠. 지금까지 약 800여 분의 시니어 여행객들과 함께 했는데 그중 95% 이상의 분들이 여행 사진이 이렇게 예쁘게 나온 적이 없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비결을 여러분께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헤어 관리 꿀팁부터 알려드릴게요. 바로 평소 사용하던 제품들을 미니 사이즈로 준비하는 거예요. 여행 가면 호텔이나 펜션에서 제공하는 샴푸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게 바로 여행지에서 머리가 푸석해지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갑자기 다른 성분의 제품을 쓰면 우리 두피와 모발이 적응을 못해요. 특히 시니어 분들의 경우 두피가 예민해지고 모발도 얇아지다 보니 평소와 다른 제품을 쓰면 더욱 큰 차이를 느끼시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 집에서 쓰던 샴푸와 트리트먼트를 작은 용기에 소분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요즘 다이소나 올리브영에 가면 100ml짜리 작은 통들을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이런 용기에 평소 쓰던 제품들을 담아 가시면 됩니다.
3박 4일 여행이라면 샴푸 50ml, 트리트먼트 30ml 정도면 충분해요. 실제로 작년에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김순희 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소에 쓰던 샴푸를 가져갔더니 여행 내내 머리가 촉촉하게 유지됐어요. 이전 여행 때는 호텔 샴푸 써서 머리가 거칠어졌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드라이 샴푸도 함께 준비하세요. 여행 중에는 매일 머리를 감기 어려운 상황도 있잖아요. 그럴 때 드라이 샴푸를 뿌려주면 기름기도 잡아주고 볼륨도 살려줍니다. 두 번째 헤어 꿀팁은 볼륨 유지 브러싱 방법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세요. 아침에 숙소에서 나가기 전 손바닥에 미스트나 가벼운 헤어 오일을 한두 방울 정도 떨어뜨려 주세요. 그 다음 두 손으로 비비듯이 발라준 다음 두피 부분부터 살살 마사지 하듯이 올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위로 올려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머리를 빗을 때 위에서 아래로만 빗으시는데 이렇게 하면 머리가 눌려 보여요. 특히 시니어 분들은 모발이 얇아져서 더욱 볼륨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뿌리 부분을 마사지할 때는 꼭 아래에서 위로 올려주세요. 마치 머리를 살짝 들어 올리듯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볼륨이 살아납니다. 제가 추천하는 제품은 아르간 오일이나 동백 오일 같은 천연 오일이에요. 이런 오일들은 머리에 윤기도 주면서 정전기도 방지해 줍니다. 특히 건조한 지역으로 여행 가실 때는 더욱 효과적이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브러싱할 때 사용하는 빗도 중요합니다. 플라스틱 빗보다는 나무빗이나 매대지 털 브러쉬를 사용하세요. 이런 브러쉬들이 모발에 더 부드럽고 정전기도 덜 일으킵니다. 여행지에서 바람이 많이 불거나 습도가 높은 곳에서도 이 방법을 사용하면 하루 종일 볼륨이 유지돼요. 실제로 베트남 여행을 다녀온 방영자님께서는 습한 날씨에도 머리가 눌리지 않아서 사진이 훨씬 예쁘게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헤어 꿀팁은 모자와 스카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단순히 패션 아이템이 아니라 헤어 관리의 핵심이에요. 먼저 모자부터 말씀드릴게요. 여행지에서 강한 햇볕은 우리 머리와 두피에 큰 손상을 줍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의 경우 두피가 예민하다 보니 자외선에 더 쉽게 손상을 받죠. 그런데 모자를 쓰면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자외선 차단, 둘째는 스타일링 효과입니다. 아침에 머리가 잘 안 되었거나 바람에 헝클어졌을 때 모자 하나만 써도 완전히 다른 느낌이 나거든요. 모자 고를 때는 챙이 넓은 걸 선택하세요. 얼굴 전체를 가려주는 햇빛 차단 효과도 있고 사진 찍을 때도 얼굴이 더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스카프는 더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에 둘러도 되고 머리에 둘러도 되고 가방에 매달아도 포인트가 되죠. 특히 머리에 스카프를 두를 때는 헤어밴드처럼 사용하거나 터번 스타일로 감싸는 방법이 있어요. 헤어밴드 스타일로 할 때는 이마 위쪽에 스카프를 두르고 뒤에서 매듭을 지어주세요. 그러면 앞머리가 조금 눌려 있어도 자연스럽게 커버가 되고 동시에 세련된 느낌도 줄 수 있어요. 터번 스타일은 머리 전체를 감싸는 방법인데 이건 정말 헤어 스타일링이 안 됐을 때 최고의 해결책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가 완전히 엉망이 됐을 때도 스카프 하나로 우아한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거든요. 색상 선택도 중요해요. 얼굴색과 어울리는 색을 고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파스텔 톤이나 무채색 계열이 무난합니다. 특히 베이지, 아이보리, 연한 블루 같은 색상들이 시니어 분들께 잘 어울려요. 실제로 작년에 터키 여행을 다녀온 한 고객분께서는 스카프 하나로 매일 다른 스타일을 연출하셨어요. 스카프 덕분에 사진마다 다른 느낌이 나서 정말 만족스러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스킨케어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행 중 피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보습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행하면 평소보다 훨씬 건조한 환경에 노출되거든요. 비행기 기내는 습도가 20%밖에 안 되고 호텔이나 숙소도 에어컨 때문에 건조해요. 게다가 평소와 다른 기후에 적응하느라 우리 피부도 스트레스를 받죠. 특히 시니어 분들은 원래 피부의 수분 보유 능력이 떨어지는데 여행으로 인한 건조함까지 더해지면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잔주름도 더 도드라져 보입니다. 그래서 보습이 정말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효과적일까요? 첫 번째로는 미스트를 활용하는 거예요. 작은 스프레이통에 미스트를 담아서 수시로 뿌려주세요. 특히 비행기 안에서는 1시간마다 한 번씩 뿌려주시면 좋아요. 미스트 고를 때는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알코올이 들어가면 오히려 수분이 증발하면서 더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대신 히알루론산이나 글리세린 같은 보습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크림형 팩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시트팩도 좋지만 여행짐을 줄이려면 크림형 팩이 더 실용적입니다. 숙소에서 샤워 후 10분 정도만 발라두고 있다가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면 돼요. 이때 팩을 바를 때는 두껍게 발라주세요. 얇게 바르면 금방 마르면서 오히려 피부 수분을 빼앗아 갈 수 있어요. 마치 크림을 바르듯이 넉넉하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수면 중 보습 관리예요. 잠자리에서 에어컨이나 히터 바람이 직접 얼굴에 닿지 않도록 조절하시고 잠들기 전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진한 크림을 발라주세요. 요즘에는 여행용 가습기도 나오거든요. 작고 가벼운 USB 가습기들이 있는데 이런 걸 숙소에서 사용하시면 훨씬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어요. 보습 관리를 제대로 하면 사진 찍을 때 피부에 생기가 돌고 화장도 훨씬 예쁘게 먹어요. 실제로 제 고객분 중 한 분은 보습만 제대로 해도 파운데이션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발릴 줄 몰랐다고 놀라워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스킨케어 꿀팁은 자외선 차단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계세요. 선크림 바를 때 SPF 수치만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물론 SPF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자주 덧바르기입니다. SPF 50을 한 번 바르는 것보다 SPF 30을 두세 번 덧바르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선크림을 바를 때 실제로는 실험실에서 테스트할 때의 절반도 안 되는 양을 바르거든요. 그러다 보니 SPF 50이라고 써 있어도 실제로는 SPF 20 정도의 효과밖에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침에 한 번, 점심 먹고 난 후에 한 번 이렇게 최소 2번은 발라주세요. 야외 활동이 많은 날에는 3번까지도 발라주시면 좋고요. 덧바를 때는 화장 위에 바르게 되는데 이때는 톡톡 두드리듯이 발라주세요. 문지르면 화장이 밀려나가거든요. 요즘에는 화장 위에서도 쉽게 바를 수 있는 선크림 쿠션이나 스프레이 타입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특히 시니어 분들은 피부가 얇아져서 자외선 손상을 더 쉽게 받습니다. 그래서 얼굴뿐만 아니라 목, 손, 팔 같은 부분도 꼼꼼히 발라주셔야 해요.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선글라스도 꼭 착용하세요. 눈 주변 피부는 가장 얇고 예민한 부분이라 자외선 손상을 받기 쉬워요. 선글라스를 쓰면 눈가 주름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사진 찍을 때도 더 세련돼 보이죠. 선글라스 고를 때는 UV 차단 지수를 확인해 주세요. 요즘에는 저렴한 선글라스도 UV 차단 기능이 잘 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아요. 모자와 함께 착용하면 더욱 완벽한 자외선 차단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주도로 골프 여행을 다녀온 고객분께서는 모자와 선글라스, 선크림, 3박자를 맞췄더니 3일 내내 야외에 있었는데도 피부가 전혀 타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피부 트러블로 고생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세요. 세 번째 스킨케어는 바로 내부에서부터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하면 소용없어요. 여행 중에는 평소보다 수분 손실이 많이 일어납니다. 걷는 시간도 길고 땀도 많이 흘리고 건조한 환경에 노출되는 시간도 길어지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더 많은 물을 마셔야 해요. 하루에 최소 1.5리터, 가능하면 2리터 정도는 마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자주 마시는 거예요. 30분마다 한 모금씩이라도 계속 마셔주세요. 물만 마시면 지루하시다면 허브티나 과일차를 활용해 보세요. 특히 레몬이나 오일을 넣은 디톡스 워터는 비타민C도 보충하면서 수분도 공급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예요.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가급적 줄이세요. 커피나 홍차 같은 건 이뇨작용이 있어서 오히려 몸의 수분을 빼앗아 갈 수 있거든요. 하루에 한두 잔 정도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알코올도 마찬가지예요. 여행지에서 맥주 한 잔, 와인 한 잔 하고 싶으시겠지만 알코올은 몸을 탈수시키는 대표적인 음료입니다. 마시더라도 그 2배의 물을 함께 마셔주세요. 음식으로도 수분을 보충할 수 있어요. 수분이 많은 과일들, 예를 들어 수박, 오렌지, 포도 같은 것들을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현지에서 파는 신선한 과일들을 맛보시는 것도 여행의 재미이면서 동시에 수분 보충에도 도움이 되죠. 여행 중에 변비가 생기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것도 수분 부족이 원인인 경우가 많아요. 충분한 수분 섭취는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결과적으로 피부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유럽 여행을 다녀온 김말자님께서는 물을 열심히 마셨더니 여행 내내 피부가 촉촉하고 변비도 없어서 너무 좋았다고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자, 이제 제가 20년간 현장에서 터득한 특별한 꿀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정말 아무나 모르는 비법입니다. 첫 번째는 미니 고데기와 볼륨 롤 활용법이에요. 여행 갈 때 헤어도구는 부피도 크고 무거워서 포기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요즘에는 여행용 미니 고데기들이 정말 좋아졌어요. 손바닥만한 크기의 고데기로도 충분히 볼륨을 낼 수 있거든요. 저는 숙소에서 저녁에 샤워하고 난 후 5분 정도만 정리해 드려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 모양이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특히 앞머리 부분과 옆머리 부분만 살짝 말아줘도 얼굴이 훨씬 작아 보이고 젊어 보입니다. 완전히 컬을 만들 필요는 없고 자연스러운 웨이브 정도만 만들어줘도 충분해요. 볼륨 롤도 정말 유용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머리 윗부분에 큰 롤 2-3개만 말고 주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풀면 놀랄 정도로 볼륨이 살아있어요. 시간도 별로 안 걸리고 효과는 정말 좋거든요. 두 번째 꿀팁은 드라이팩 활용법입니다. 시트팩은 액체가 새서 짐을 더럽히기도 하고 공항 검색대에서 액체 제한에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드라이팩은 그런 걱정이 전혀 없죠. 드라이팩은 말 그대로 마른 상태의 팩인데 사용할 때 물을 조금 뿌려서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부피도 적고 무게도 가볍고 효과는 일반 시트팩과 똑같습니다. 특히 클레이 성분이 들어간 드라이팩은 모공 관리에도 좋고 여행 중 쌓인 피로까지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일주일치를 가져가도 화장품 파우치에 쏙 들어갈 정도로 작거든요. 세 번째는 멀티 제품 활용법입니다. 여행 짐을 줄이려면 하나의 제품으로 여러 가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걸 골라야 해요. 예를 들어 립밤을 입술뿐만 아니라 큐티클 관리나 건조한 부분 보습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바셀린 같은 제품도 정말 유용해요. 립밤으로도 쓸 수 있고 하이라이터 대신 광대뼈에 살짝 발라주면 자연스러운 윤기 효과도 낼 수 있어요. 또 머리카락 끝이 거칠 때 조금만 발라줘도 윤기가 살아나죠.
네 번째는 색조 화장품 선택법입니다. 여행지에서는 진한 화장보다는 자연스러운 화장이 사진발도 좋고 관리도 쉬워요. 특히 시니어분들께는 자연스러운 컬러의 립스틱이나 틴트를 추천드려요. 핑크나 코랄 계열의 자연스러운 색상이 얼굴에 생기를 주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또 크림 타입의 블러셔를 볼에 살짝 발라주면 혈색이 좋아 보여서 사진에서도 건강해 보이죠. 마지막으로 응급처치 키트도 준비하세요. 여행 중에 갑자기 트러블이 생기거나 상처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작은 밴드나 소독약, 진정 크림 정도는 챙겨가시는 게 좋아요.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 방법들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여드릴게요. 작년 봄에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신 박순덕님의 사례입니다. 65세이신 이분은 사진 찍는 게 너무 스트레스다. 머리도 얇아지고 피부도 칙칙해져서 여행 가서도 사진 찍기 싫다고 고민을 털어놓으셨어요. 여행 일주일 전에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미리 연습해 보시도록 했습니다. 먼저 평소 쓰시던 헤어 제품들을 작은 용기에 소분해서 준비하셨고 미니 고데기 사용법도 익혀두셨죠. 또 드라이팩과 미스트를 준비해서 집에서 미리 사용해 보셨어요. 처음엔 이렇게 간단한 걸로 달라질까 하고 반신반의하셨는데 연습해 보시니까 효과를 바로 느끼시더라고요. 제주도에서 3일간 머물면서 매일 아침 제가 알려드린 볼륨 브러싱을 하시고 외출 전에는 모자와 선글라스로 스타일링을 완성하셨어요. 또 하루 2번씩 선크림을 덧발라서 자외선 차단도 철저히 하셨고요. 숙소에서는 매일 저녁 드라이팩으로 피부 관리를 하시고 미니 고데기로 간단히 헤어 스타일링을 해두고 주무셨습니다. 물도 의식적으로 많이 드셨고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여행 마지막 날 보내주신 사진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첫날 사진과 마지막 날 사진이 완전히 다른 사람 같더라고요. 머리에 볼륨도 살아있고 피부도 촉촉해 보여서 딸이 엄마, 어떻게 여행 갔다 와서 더 예뻐졌냐고 하더라며 정말 만족해 하셨어요. 또 다른 사례로는 부부가 함께 유럽 여행을 다녀온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분도 함께 헤어 관리에 신경 쓰셨는데 남성분들도 볼륨 브러싱이나 자외선 차단 같은 기본적인 관리만 해도 사진에서 훨씬 젊어 보이더라고요. 이 부부는 여행 내내 매일 인증샷을 찍어서 SNS에 올리셨는데 댓글마다 어떻게 여행 갔다 와서 더 젊어 보이냐는 반응들이 달렸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이 방법들을 적용하고 난 후 여행에 대한 만족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이에요. 사진 찍는 것도 즐거워하시고 더 활발하게 여행을 즐기시더라고요. 오늘 알려드린 헤어와 스킨 관리 꿀팁들 어떠셨나요? 복잡하거나 어려운 건 하나도 없었죠. 모든 방법들이 집에서도 쉽게 준비할 수 있고 여행지에서도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건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여행 떠나기 일주일 전부터는 이 방법들을 미리 연습해 보세요. 특히 미니 고데기나 볼륨 롤 같은 도구들은 사용법에 익숙해져야 현지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또 평소 쓰던 제품들을 소분하는 작업도 미리 해두시고 드라이팩이나 미스트 같은 새로운 제품들도 집에서 한 번씩은 사용해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행은 평생의 추억을 만드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추억이 담긴 사진 속에서 여러분 자신이 아름답고 건강하게 보인다면 그 여행은 정말 완벽한 여행이 될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만 잘 활용하셔도 다음 여행에서는 20년은 젊어 보이는 사진을 찍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꿀팁들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에 여행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나 사진 찍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아름다운 여행 추억을 만들어가는 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시니어 여행 꿀팁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특별한 여행 꿀팁이나 성공 사례가 있다면 댓글로도 공유해주세요. 다른 시니어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에는 여행지별 맞춤 스타일링이나 계절별 여행 패션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멋진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다음 여행 사진이 벌써 기대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로 정말 아름다운 추억 만드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